까마득한 옛날부터 인간은 동물과 공생했습니다. 개와 소, 돼지 같은 동물을 가축으로 키우기도 하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죠. 오랜 세월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동물의 지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간의 척도를 이용해 인간의 능력을 찾으려 합니다. 가령 개가 거울 속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 무작정 멍청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시각에 의존하는 반면 개는 후각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개의 경우 정록 생명을 갖고 있으며 시력은 인간보다 4배에서 8배 흐릿합니다. 그러나 인간보다 1만 배 뛰어난 후각 덕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쥐는 시력이 미약해 반향 정의를 통해 공간을 느끼는 능력이 진화했는데요. 인간은 듣지 못하는 고주파 소리를 통해 길을 찾기도 하고 사냥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모든 동물은 각각 세상을 다르게 보고 지각 능력도 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걸 어떤 동물은 듣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된 쥐는 후각을 사용해 결핵 샘플을 식별하는데 단 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작업은 인간 과학자가 온종일 시간을 써야 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닭이 사회적 삶과 모성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식물 생태학자인 로빈 윌 키머러는 한 인터뷰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식물이나 동물이 멍청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연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우리의 예상과 반대였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지능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의 언어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동물은 어떤 세상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최근 많은 동물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UV 광선, 자외선입니다. 백색광에서는 노란 잎의 꽃이 자외선 카메라로 봤을 때는 숨겨진 색을 드러내는데요. 새, 도마뱀, 곤충, 그리고 일부 물고기까지도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반응하기도 하죠. 지구상 동물 중 가장 넓은 시야 범위를 가진 나비의 경우 건강한 짝을 찾기 위해 날개에 새겨진 자외선 무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무늬는 잠재적 포식자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하는 위장술이면서도 구성원이 서로를 구별할 수 있게끔 하는 표식이 됩니다. 자외선의 존재가 밝혀지자 생태계의 수수께끼를 해소해주는 연구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의 범위는 360에서 830 나노미터로 무지개 색깔을 인지할 수 있는 반면 일부 동물의 눈은 많은 색이 탈락되기 때문입니다. 풀숲에 숨은 호랑이를 찾지 못하는 사슴의 눈 역시 정록 생명으로 주황색과 녹색을 구별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호랑이는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 사슴이 볼 수 없는 주황색 털을 지니도록 진화했고 털의 색깔 덕분에 종의 번영을 유지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과 동물은 뇌의 구조는 물론 시각적인 부분 역시 완벽히 상이하며 저마다 독특한 의사소통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동물들의 의사소통 방법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코끼리의 초음파 장거리 소통법입니다. 코끼리는 공기를 통한 소리보다 땅에 닿은 발바닥을 활용해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이는 수킬로미터 멀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코끼리의 평균 수명은 70세로 기억력이 뛰어나 살아있는 동안의 일을 모두 기억해 그것을 후대에 전승하는데요.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물 웅덩이를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무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2008년 발표된 조이스 헤더웨이풀의 연구에 따르면 코끼리는 슬픔, 유머, 연민, 협력, 장난기, 심지어 동료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하는 것도 밝혀지며 과학계에 파란을 가져오기도 했죠. 향유고래는 목의 사위를 이루며 모스부호 같은 소리의 코다를 통해 소통합니다. 또한 특정 코다의 패턴으로 서로를 인식하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이름과 같은 의미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인간이 부모에게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향유고래 역시 어린 시절 코다를 학습하면서 옹알이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예로 오랑우탄은 자식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성장한 자식들은 보통 15세에서 18세쯤에는 같은 나이의 다른 오랑우탄과 어울리며 가끔 부모를 만나러 방문하는 습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놀랍도록 인간과 비슷한 사회적 특징이죠. 인간은 동물의 지능을 판별해 그들의 생각을 읽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에 대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예측과는 반대되는 놀라움이 만연할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지속해야 합니다. 비록 동일한 의사소통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진정한 교감이란 배려와 존중이 담긴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